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지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필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두 분 운전 잘 하시죠? 아, 그럼요. 잘하죠. 경력이 예. 한 몇 년 정도? 2009년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예, 예, 10년 예, 넘게. 저도 한 4년 됐는데 네. 매년 사고 내고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무섭네. 예. 뭐 사고라 그러면 뭐 어떤 사고? 일단은 네. 주차할 때 펑. 주차할 때. 그다음에 주차 나올 때 펑. 하루에 두 번도 그러면 할 때 펑, 나올 때 펑이면 두 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4년 됐지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시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은 아, 최고죠. 날씨예요. 네.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세요 요즘에? 저는 이번 주에 예. 캠핑 갔다 왔거든요. 캠핑. 아, 가는데도 막히고 오는데도 막히고. 맞아. 막히는 거 너무 싫어. 맞아. 진짜 또 특히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행사를 다니잖아요. 네네. 네. 아, 장거리 갈 때. 아, 정말.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운전하면서 나는 이 시간에 밥을 너무 먹고 싶은데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무 일도 못 하고 아, 맞아요. 그럼요. 아. 이럴 때는 누가 좀 대신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딱 약간 오네요. 오늘 주제가 뭔가 느낌이 딱 오는데요. 뭐 같은데요? 약간 좀. 오늘 대리운전. 에이 호모디지 코스에서 대리운전을 왜 다뤄요? 아, 이거 시대를 역행하는 건데 그러면 아니, 전문가분 모시기도 애매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하신 것처럼 네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이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네. 굉장히 낯익습니다. 뭐예요? 유민상 오토노머스 A2G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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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전문가분 이 대본에서 이름만 보고 예. 성함 딱 듣고 나서 그분이 여기까지. 이제 먹다 이쪽 시장까지 먹어버렸구나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 우리 유상무님. 네. 또 유상문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유민상님, 유상무님 어. 두 분의 연상이 되는데 저는 또 일본인인 줄 알고 유민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민 씨도 생각나고. 네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개그맨? 예, 어딜 가든 처음에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항상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녹색 창에 제 이름이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상무를 달았음에도 이번엔 유상무님이 그러네. 하지만 그래도 늘 저를 네. 쉽게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장점이 많으실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호모 디지쿠스 첫 방문하신 느낌이 어떠세요? 저희도 오프닝하는 거 이제 보셨을 텐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상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그런 상은 오늘 받았잖아요. 유민상. 뭐야. 좋습니다. 저희도 뭐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네. 오늘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 뭐 스스로 움직이는 미래의 자동차라고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는 미래의 자동차라기보다는 현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차의 특징을 좀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그래요, 좀 말씀 그래요. 좀 해주세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사람이 차를 운전했다라고 하면 네. 모든 주변 상황을 시스템이 판단하고 시스템이 운전하는 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운전할 때 어떻게 될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에 네. 어떻게 될지 판단한 다음에 차량을 움직이는 제어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인지 판단 제어를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하는 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영화에서나 상상만 했던 그런 일들이 요즘에 진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맞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정말 좋은 차들을 보면은 차선을 스스로 맞춰준다든지 맞습니다. 앞차가 거리가 가까우면 본인 스스로 이제 차가 스스로 급제동을 시켜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자율주행인가요? 정확하게는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인데 레벨 2? 여기까지는 이제 운전자 주행 보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의 단계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레벨이 더 있나 보죠. 네네네. 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거죠? 크루즈 컨트롤 그게 2단계 정도. 예, 맞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뭐 T4의 오토파일럿이라든지 그쵸, 그쵸, 그쵸. H4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술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레벨 2 수준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 진행자님들 네. 차에 그런
레벨 2 정도의 네. 기능 있나요? 아,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있나요? 반자율 주행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네, 크루즈를 네네. 쓰는데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데 저 처음에 써보고 진짜 기절을 뻔했어요. 오. 왜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 맞아, 맞아. 아니, 저는 그 뭐지? 뭐, 속도를 60km에 맞춰준대요. 그러니까요. 핸들을 싹 떼봤어. 오, 저절로 가고 저절로 멈춰.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옛날 사람이라서 네. 불안해. 불안해서 그냥 핸들 잡고 가. 불안해.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지도 지를 잘 못 믿는지 네. 조금 떼는데 자꾸 핸들을 잡으래. 아, 아니 이놈이 왜 나한테 명령을 해? 그러니까. 항상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는 제 차에는 아직 없거든요. 음. 저는 한 레벨 3나 4쯤 되면 그때 차 바꾸려고요. 아. 좋은 차 타시던데? 네. 옛날 거예요. 아, 연식이 좀 옛날 거. 자, 일단은 뭐 제가 리서처로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와 봤는데 네. 일단은 조사하면서도요. 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 좀 전에 어렵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막 단계가 있고 네.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서 어허. 일단은 자율주행의 그 단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와봤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조사해 온 거 이해는 못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요, 시스템이 운전에 관여하는 정도와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 비자동화부터 완전 자동화까지 점진적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2016년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가 분류한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죠. 글로벌 기준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먼저 레벨 0입니다. 비자동화죠. 네.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 및 속도 제어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아예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레벨 1로 갑니다. 이제 슬슬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레벨 1 바로 운전자 보조 단계입니다. 보조.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씩 사용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특정 주행 모드에서 조향 또는 뭐 감속, 가속 뭐 이런 거를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이제 레벨 2가 나옵니다. 부분 자동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보다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차의 속도, 방향을 동시에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레벨 3,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신기해지기 시작을 네. 하죠. 조건부 자동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더욱 줄어듭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해 자율주행 모드에 해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시스템이 이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해, 잡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스스로 앞차를 추월하기도 하고요. 오. 장애물을 감지하고 미리 피하기도 하고요. 오. 또한 시스템이 사고나 교통 혼잡 같은 걸 또 예상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신기하지 야, 않나요? 신기하다. 너무 아직까지는 레벨 신기하다. 3가 익숙치 않네요. 그러니까 레벨 3부터는 이제 저희 솔직히 많이 신기하다. 네. 레벨 4 이름부터 고도 자동화 단계. 고도. 그렇습니다. 레벨 4는요. 레벨 3와 뭐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합니다. 근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대응합니다. 오. 진짜 고도구나. 그렇죠. 시스템은 운행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안전 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제어를 하는데요. 예.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목적지 그리고 이동 경로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렇죠. 수동 운전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해낸다는 대박. 겁니다. 다음은 이제 끝판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레벨 5 완전 자동화. 레벨 5는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운전자가 필요 없습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돼요. 이 단계에서는요. 운전석, 엑셀, 브레이크, 뭐 스티어링 휠, 조작 장치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 자기가 알아서 너무 가니까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야말로 사람의 제어가 일절 필요 없는 게 마지막 그렇죠. 완전 자동화 정말 단계군요. 신기하죠. 이 자율주행차 기술의 단계별 특징과 차이점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필근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가요?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으로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부터가 법규상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제 레벨 3가 나오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레벨 3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운전자
운전자의 개입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준비. 완전 자율주행이 되긴 하지만 항상 시스템이 요청했을 때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기는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레벨 4부터는 운전자의 개입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와. 정해진 구간 내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걸 레벨 4라고 하고요. 네. 레벨 5는 정해진 구간이 없어집니다. 모든 구간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든 구간에서 시스템이 제어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벨 2까지는 주행 보조, 그리고 레벨 3부터는 자율 주행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누군가가 정해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오. 미국에서 그 자동차 공학회인 SA에서 J3016이라는 표준 문서로 이걸 정의를 했고요. 네. 이 정의에 따라서 전 세계 법규가 이거에 기반해서 지금 법규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레벨 3부터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정의가 됩니다. 레벨 3부터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정의와 별개로 현재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했는가? 국내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선 레벨 2까지는 이미 상용화가 다 돼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레벨 3는 아직 국내에는 인증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은?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레벨 3의 법규가 2020년도 6월에 유엔에서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혼다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일반인을 판매로 상용화가 된 건 아니고요. 100대 생산만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네, 한정 생산으로 정부라든지 기업의 판매만 했기 때문에 상용화라고 보긴 좀 이르고요. 21년 12월, 작년 12월에 네. 벤츠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독일 교통부로부터 레벨 3 인증을 받아서 와. 이게 상용화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올 12월에 네. G90 후속에 이제 레벨 3를 적용하겠다라고 오.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비싼 차. 근데 만약에 탔다가 그렇게 오작동이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거, 그러면 어떡해요? 현재 이제 사고 조사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아. 다치실 일도 없고 또한 현재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시험 연구 목적용이기 하긴. 때문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어서 그쪽에 걱정하실 일이 네. 아니, 없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자율주행도 안전하다. 그치. 그럴 수 있다. 예.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그러니까 뭐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겠지만 그러니까 변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멧돼지가 달려온다든지 달려오다가 갑자기 멧돼지가 오. 방향을 튼다든지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아직은 테스트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법규에 없는 수준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임시 거기 운행. 때문에 네. 이 임시 운행을 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어. 쌓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해서 돌발 상황들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점점 더 로직을 개선해 가면서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네. 자율주행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자율주행 기술력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지, 판단, 제어가 큰 흐름인데 인지, 인지- 판단, 제어. 네, 맞습니다. 인지는 주변 상황을 센서로 인지하는 것. 네. 그다음 판단은 어떻게 갈지 경로를 생성하는 것. 아하. 그다음 제어는 이 생성된 경로대로 차량을 주행하는 것을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판단이나 제어는 제조사마다 알고리즘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컨셉이 달라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흔히 얘기해서 인지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인지는 이제 센싱 기술을 얘기하는데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로 대변되는 이 센서들을 활용한 인지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라이다를 사용하는 네. 그 웨이모 지형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라이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다란 게 라이다가 뭐죠? 뭐예요? 아, 저희가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레이더, 라이다는 네. 라이트 플러스 레이다의 합성어고요. 아. 그동안에 레이다가 이제 전자파를 쏴서 네. 이제 사물을 인지했다는 방식이라고 하면 라이트, 라이다라는 건 그 레이저를 쏴서 이제 빛을 쏴서 보다 정밀하게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네요. 필수라기보다 이제 90%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이 라이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수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왜 라이다를 사용 안 하죠? 네, 테슬라의 개발 철학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눈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제어를 하는 거지 네. 라이다처럼 200m 앞에 뭐가 있는지 보고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개발 철학은 사람처럼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만 인지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라이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장 뭐 낮은 수준의 라이다도 대당 50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차량이 적용되기 위해선 카메라만 사용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개발 철학입니다. 차값이 더 올라가겠네요. 그럴 수. 밖에 없네요. 연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네. 아니, 나 예. 차 사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핫한 화두가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 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빅피처인 자율주행 기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밑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말부터 레벨 3의 부분 자율주행 승용차 일반 도로 주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2023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요. 2027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운행이 허용된 것인데요. 국토부는 레벨 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2024년까지 시스템 안정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정하고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이 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 4에 자율주행 자동차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세계 최초로. 이거 사실 너무 큰 꿈 아니에요? 이제 뭐 불과 5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생각하는 레벨 4의 상용화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 정도로 대부분 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27년은 그 중에서 굉장히 빠른 시점이긴 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레벨 3의 법규 또한 2019년 12월 31일에 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예, 예. 자율주행 자동차를 국가 비전으로 삼고 실제 많이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제 레벨 4의 특징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 정해진 구간을 너무 넓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구간들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립이 안 들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뭐냐면은 우리가 딱 어디 갔어요. 근데 주차할 곳이 없어. 네. 그럼 집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그래도 되겠네. 보낼 수 있는. 아, 저는 맞네. 그 생각했어요. 맞네. 레벨 5 정도 되면 누가 차를 소유해? 그냥 타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죠. 맞네. 그래서 렌트만 그럴 수도 하는 거죠. 있겠네. 여러 가지 또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네네네. 이런 자율주행차가 정말 상용화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끌고 다니려면 네. 이 각종 법규, 뭐 좀 전에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뭐 제도 합리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 그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제정된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직까지 제정된 국가가 없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특례라든지 실제 국가들에서 발빠르게 좀 제정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까지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사실 25년도까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27년에 상용화 되면 5년 뒤잖아요. 이 법이 없다는 건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율주행 업체는 5년 동안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러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모나 크루즈와 같이 큰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은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죠. GM의 크루즈가 하루의 적자가 마이너스 70억입니다. 매일매일 적자가 70억씩 나고 있고 하루에 70억이요? 그럼에도 어마어마하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기업들은 그거를 감당해내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미래의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산업이고 국가 경쟁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좀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야 더 커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이 됐는데 사고가 나. 그러면 AI가 운전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그치. 물어야 되나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 네. 법과 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흔히들 트롤리 딜레마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 3명을 칠 수 있고 1명을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명을 쳤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1명이 만약 내 가족이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100%의 잘못된 설계인데 이걸 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누구도 쉽게 답을 못 내리는 문제인데 사실 자율주행이 이게 직면에 있는 건
AI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규제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사실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 UAM이라 불리는 항공기,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상용화되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규제의 윤리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AI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긴 많네요. 상용화되기 위해서. 상상만 해도 저는 정말 신이 나고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네. 아침에 뭐 필근 씨도 그렇고 지선 씨도 그렇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해서 출근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차에서 자면 되니까 아. 조금 덜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서 뭘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그럼요. 저는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운전을 정말 많이 해요. 녹음실마다 다닐 때마다 운전을 하는데 그치, 그치. 이 운전하는 시간에 내가 대본을 보고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더 실력도 올라가고 돈도 맞아요. 많이 벌고 할 그쵸, 텐데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나의 매니저처럼 운전을 누군가 해주면 저는 옆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누가 어디 기차역으로 온대요. 네. 근데 내가 거기로 마중을 나가야 돼. 네. 차만 보내면 아, 야, 거기로 보낼게. 그 타고 와. 있어 보여. 야, 번호만 알려주는 거야. 차. 마음. 네, 네. 뭐 이거 마음을 그렇게 타고 와. 보내 왜요? 나쁘잖아요. 에이 이래야 간지지. 약간 거들먹대면서 거기 보내놨으니까 타고 와. 아, 진짜. 아, 난 안 간다. 오히려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 다른 일 생산적으로 해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나는 같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 너무 색다른 말씀이에요. 네,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에 새로운 혁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건 그 목적이 이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동을 가야 되는데 이 이동의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네. 친구랑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 것도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적당히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넷이 우리 이제 오늘 술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둘이 가장 먼저 퇴근한다고 보면 저희 회사 앞에 자율주행 자동차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있고 우리 이제 한잔 하면서 출발해서 늦게 퇴근하는 두 명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집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야. 근데 이제 피그님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나는 우리 집으로 퇴근을 했을 뿐인데 친구들과 술 한잔도 하고 못다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군데를 네. 내려주면 저희는 퇴근했을 뿐인데 야. 친구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거죠. 아니 상원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짬을 어떻게든 술을 어떻게든 마셔야 돼 우리는. 야, 그 퇴근하면서 그 시간이 비록 1시간 일지언정 한 난 시간이죠. 간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야, 친구를 만나겠다. 친구를 만나겠다. 제가 남편이 항상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든요. 아, 혼내야 되는데 혼낼 수가 없겠네요, 이제. 그렇겠네. 아. 우리 상상 이상의 현실이 펼쳐질 것 같고 네. 이게 곧 네. 이뤄진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죽기 전에 다 이런 상상들 다 해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럼 우리 죽기 전에 이거 실생활이 된다는 아니 거잖아요. 두 분 다 이렇게 죽는 얘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냥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서서 그 이동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다른 산업의 발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나온다든지 차 안에서 즐기는 컨텐츠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세상이 뒤바뀔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의 자동차는 실제 운전석이 있는 형태를 베이스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공간의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석이 없어지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박스카라고 흔히들 하는데 빈 공간만 나옵니다.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지는 이야. 실제 산업계의 이제 몫인 거거든요. 좋아. 생각만 해도 재밌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와, 많은 커플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커플들이 분명히. 맺어준다. 네, 데이트 공간이 넓어지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박스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남자들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맞아요. 약간 나만의 공간 이렇게. 그렇죠. 꾸미고. 뭐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넣어가지고 얘 차는 뭐 술집처럼 해놨어. 얘 차는 뭐 낚시, 그렇죠. 낚시처럼 해놨어. 얘 차는 무슨 주방이야. 얘 차는 극장이야. 네. 그런 거 너무 좋겠는데요. 맞아요. 그냥 이동하는 시간 동안 그 하나를 즐길 거리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한강에 야경을 보러 가지만 한강을 야경으로 보러 가는 시간 동안 나에게 즐거움을 낼 수가 있다. 그렇지. 아, 진짜 좋겠다. 막 네. 여행을 가는데 내가 그 여행을 가려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면서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그치. 미리 딱 영상을 보면서 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여행인 거죠. 네, 여행이 먼저 시작되는 거야, 집에서부터. 아, 이거 사야 되는데 비싸겠죠. 그게 빨리 상용화가 돼서 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까지 받아서 네. 좀 우리 모두가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저는 5단계 나올 때까지 차 안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이고, 좋아요. 단계가 2075년. 네네, 2075년 되면은 2075년이요? 네. 그때는 우리 다 죽어 있어. 또 죽어요. 어떤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신이 나는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일상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끝으로 우리 성무님 아마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마디 표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자율주행은 첫 단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AI가 인간의 삶 속에 녹아드는 첫 단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대변되지만 미래 모빌리티들, 자율주행, UAM, 로봇 등 이 미래 모빌리티가 가는 첫 번째 걸음이 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네. 응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무님 말씀하실 동안 이렇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서 네. 성무님 누구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으니까 저희도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네. 한마디로 한번 자율주행을 표현해 볼 텐데 누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장 오늘 색다른 색다른 시각에 시간을 안 주시네요. 자율주행은 이꼬르 리을을 빼서 자유주행이다.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주행이다. 이 정도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은데? 퇴근하겠습니다. 좋은데 자유주행이다. 저는 자율주행이란 삼국시대 적토마다. 이건 뭔 뜻일까? 우리 집에 가. 야, 이거 약간 이 성우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그렇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여기서 좀 잘 넘어가죠. 그러니까 야, 네. 편집하기 재밌겠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멘트. 네. 좋다. 네네. 자율주행은 구려. 구령? 멋지구려. 이게 구려. 예, 죄송합니다. 네. 너무 멋지구려 이 모든 상상들이. 정말 저희 방송이 KTX에 자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농담처럼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 자율주행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이미 뭐 현실화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신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신기술들은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차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이걸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3 이용자에게도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호모 디지코스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구려? 멋지구려. 좋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활보하는 거리, 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뭐 교통 체증이나 교통 사고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안정한 어떤 예측 못한 상황들을 좀 긍정적인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분명한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